젊은 청년 예비 후보들 소견을 한번 알아보는 빵면접. 반갑습니다. 목용종이라고 합니다. 인천 서구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고요. ROTC GP장으로서 2년 봉고를 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생시 준비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께서 지사 시절에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공개 채용을 뽑겠다, 블라인드 채용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지사 청년 비서관이 됐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이건데 응답하라 민주당인데 응답을 하지 않는 민주당이 돼버리다 보니 커뮤니티를 활성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구 사이라고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네. 저보고 전략 결혼을 했다라고 5호선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 인천시 안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빨리 착공을 시작을 해야 된다. 완공됐을 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원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튜브는 목용정을 치시면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의 장점이 그런 걸 잘한다 라랑 소통해주세요. 이제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저쪽 애들이 캐비넷을 열 거다.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나 의혹들 뭐 이런 뭐 왜곡된 비리, 네, 이런 의혹들을 막 무차별로 제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선거 기간이라서 요걸 갖다가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으로 발표를 못 한다는 거죠. 하게 되면 바로 고소미를 쳐먹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양문석 후보 관련한 집 대출 문제잖아요. 새마을금고 대출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류의 이제 의혹들을 꺼내 놓더라도 이게 공식 이제 양문석 후보가 조선일보 고발한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이 나를 고발해라 그러잖아. 너는 고발해도 날릴 의원직이 없잖아.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쉽게 말해서 언론하고 게시판 찌라시 같은 걸로 또 우리 어머니 카톡에 쫙 돌리고 있어요. 뭐가 나와요? 응? 뭐가 있어요? 대충 뭐 양문석 후보, 박은정, 수원의 김준혁, 그다음 화성의 공영훈, 그다음에 뭐 관악의 박완규, 인천의 이용우, 이병진, 이상식, 백선희, 김준현, 김현정 대충 올라와 있는 인물만 하더라도 12명 돼요. 근데 뭐 딱히 모르지? 이름이 뭐 난 잘 모르 이름 들어도 난 잘 누군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도 모르겠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까? 그리고 의혹 내용도 네. 뭐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탈세다, 갭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마치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소속 후보들이 뭔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네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임 규모거든요. 그거는요 윤석열은요 그렇지. 한동훈은요 하면은 할 말이 없을걸? 뭔 소리를 해갖고 모함질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후보 자체가,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가 이걸 함부로 떠들었다가는 사실이 아닌 경우로 밝혀졌을 때 바로 의원직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선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안에 있는 것, 요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은 네. 여론조사 발표 기간이 끝나는 6일 이후에나 5일, 6일 요때나 아마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그렇게 우리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고땡 정씨라든지 뭐 알죠. 임땡 석씨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 이 낙지 씨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의혹으로 막 튀어나올 거라고 봐져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미 이제 갤럽 같은 경우에도 오차범위 바깥으로 정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개별 후보들에 대한 그 대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이 이미 전멸인 거는 뭐 대충 예상을 한 거고, 충청권, 강원 일부,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이 바람이 심상치 않다. 디비진다. 이거를 지금 있는 상태를 이대로 놔두면 선거 임박해서는 뒤집어진다라고 한 여론이 나오면서 저쪽 애들이 바짝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렬이가 방금 갑자기 만우절에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만우절이네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뭐 오늘 뭐 얘기하면서 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 이러면서 그 전공의들이 의사 증원 막으려고 50일 가까이 불법 파업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때려잡겠다는 얘기를
뭐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전쟁 선포죠. 네. 그러면 저는 약간 걱정했거든요. 뭐를? 혹시 막 울거나 막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 질질. 왜냐면 박근혜 스타일이니까. 박근혜가 그때 한번 세월호 때 한번 눈물 그 흘린 게 눈을 있기 번쩍 때문에 뜨고 5분이 넘도록 눈 한 번을 안 깜박거리면서 울었던. 그것 때문에 저희 캠프가 졌지 않습니까? 야, 지랄. 그거 아니라도 졌을 거야, 니네 캠프는. 아니에요. 아무튼 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와, 울면 어떡하지? 근데 울어도 안 통할 것 같긴 한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사람 봐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좀 씨도 안 막힐 얘기를 하지도 마세요. 결국은 의사들이 불법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때려잡겠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싸워라 짝 싸워라 짝. 결국 이 사태는 이제 계속해서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협상이 교착점에 왔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의사협회에서 그 낙선운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낙선운동을 예를 들어 어떤 후보를 딱 찍어갖고 우리처럼 네. 민정이 나빠!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유튜버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의사들인 경우에는 만일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불법 그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통해 가지고 낙선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합법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임현택 이틀만 의사 지금 협회장 됐잖아요. 총선 전략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자들을 설득해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환자들한테 힘드시죠? 일찍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성렬이 때문이에요. 이걸 가겠다는 거야 지금. 일찍은 안 돼라고 뭐 낙선 운동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거 뭐 선관위에서 병원에 맨날 지키면서 하나 지켜볼 거 어떡할 이게 거야. 커요. 의사 가족들만 생각하면 100만인데 네. 환우들과 환자 가족들 전체를 계산을 하면 요거는 한 250만, 300만이 되거든요. 그럼 합치면 450만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명은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뭐 어느 정도 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뷰나 공개적인 인터뷰나 저렇게 개별 접촉을 통해서 제가 말이죠. 치료를 하려고 왔다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저렇게 하면 우리 병원에서도 진짜 치료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게 다 윤석열 때문에 어떡해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윤석열 때문에 못해요. 이런 개별적인 발언,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하는 발언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원해 있는 환자만 해도 그 정도인데 내원하는 환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의사가 많이 받으면 120명 받는다거든? 120명 환자가 와갖고, 선생님, 저는 어디가 아플까요? 윤석열 때문에 아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에. 네, 요렇게 만일에 한다고 치면, 내가 보기에 상당히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즉,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지금 의료 대란을 기획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말하자면 그 추진력 있고 생각 있고 능력 있는 대통령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사실은 먼저 기획해낸 짜고 치는 고스톱을 사실상의 실질적인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얼마나 쫄아있냐. 넥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아니야 넥타이가. 저건 뭔 색이라고 해야 돼? 어, 펄은 은갈치 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약간 하늘색 비슷한 약간 파스텔 톤의 그런 색깔을 애매한 색깔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의협에서 하게 될 대정부 투쟁 내지는 인터뷰를 미리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도층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확장은 아예 그냥 버려놓고 윤석열이 자기 대선 때 찍어줬던 그나마 자기 우군으로 믿고 있는 핵심 지지층들한테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거를 진행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담화도 사실은 윤석열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갖고 뭔가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건 실제 안에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에 나온 거는 도주대사 얘기라든지, 그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물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 비슷한 걸 해달라라는 요구가 당내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인사들 몇 명 좀 날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개소리 하지 마. 그런 거 할 거면 나 안 해. 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그 내용들이 이게 드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늘 발표를 한다는 내용은 당 측에서 먼저 계획됐던 내용은 사라지고 새로운 원고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좀 이상한 게 기사를 한번 볼게요. 어제 밤에 급하게 나온 기사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네,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어제 오후 10시 35분쯤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이 내일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근데 했습니다. 대변인실이 오후 10시 35분에 언론한테 공지를 했다? 성렬이가 술 먹으러 막 들어갈 시간에 아니, 낮술부터 했으면. 그때가 한. 그때는 이제 3차 하실 시간인 거죠. 거죠.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어제 포탈이나 이런 쪽에 기사는 그 점심 때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아니, 밤에 여기 있었어요. KBS에 요런 기사가 떠 있었거든요. 내일 국정현안 대국민 담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게 지워집니다. 그 KBS만 지워진 게 아니라 뉴시스인가? 뭐 뉴스원인가도 두 개가 다 지워져요.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또다시 담화 진짜 한다! 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의협 얘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내용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동훈이나 뭔가 이제 그 선거를 요구하는 쪽에서 준비됐던 내용들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자기 기 살릴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웬만한 어떤 이런 걸로는 꿀리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수정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바랬던 거는, 뭐, 이런 거 아닐까. 윤 대통령 사임이라. 저는 이것 들까봐 되게 걱정했어요. 왜냐면 진짜 이 카드를 던지면, 총선에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이거 있겠다는 생각이 하면은 들거든요. 한동훈이 살지. 솔직히 한동훈이 총선 이후에 개헌을 고려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개헌.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진짜 뭔가 이번 총선을 흔들 수 있는 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 그 VIP 제로는 그런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국진당이 이기든 말든 상관없고. 그럼 왜냐면 내가 차기에 출마할 건데 내 권한을 내가 앞으로 누려야 될 차기 권한을 니들이 왜 줄이려 그래? 더 강화는 못 해줄 망정.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한동훈이라든지 국짐 안에 있는 후보들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그냥 날라갔다.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한 담화가 돼버렸다. 이건 사실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했을 때 그때 나왔던 영상 같고 실제 영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랬던 거 아닐까. 오빠 뭐해? 나가. 나가서 뭐라고 해? 주는 대본이라도 읽어. 나가. 이런 거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이 생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박근혜는 울었잖아요. 저는 이제 윤석열이 밤새도록 열받아갖고 술 한잔 하면서 담화를 하면서 자, 국민 여러분 의사의 요구가 한번 나와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는데 그럼 또 이제 기레기는 그렇게 빨겠죠. 밤새 국정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이제 위장이 상해가지고 신경성으로 위장이 상해 헛구역질을 하시면서 담화를 하셨다. 나라 생각에 몸까지 망가지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요런 거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언제지? 대통령 선거 때인가? 국힘이 못하면 민주당 찍어라라고 했나?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정부를 만들어 주셨다가 또 잘못하면 민주당으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민주주의고 국민주권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밈으로 계속 띄워야 돼. 네가 그 얘기했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 그럼 이번에 민주당 찍을게 라고 하면서 마음 편하게 여러분 찍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건 아니, 진짜 밈으로 만들어서 아니, 여기다 밈이 아니라, 이거 계속. 이치 카톡방에 이거 돌려야 돼. 그런 뭐 이상한 거 돌리지 말고. 어머님한테 보내드리세요. 이거 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자, 좋은데요? 김 PD 요거 잘 정리해가지고 빵빵 효과음 나왔고 1분짜리 쇼츠 하나 해주세요. 어머님 카톡에 넣어드려야겠어요. 그러네. 네, 우리 어머님 카톡 통해가지고 널리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중간 유통책이거든요. 생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간 유통책이시니까 요거 살짝 끼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윤석열 나오는 영상이라서. 야, 이거 만우절이 아니라, 이거 진짜로 자기가 제스에 선택한 말이네. 대박. 진짜 웃긴다. 대박. 아무튼 재밌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 태도를 바짝 엎드리고 심지어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저기 김해에 있는 국회의원 조혜진 같은 경우에는 내각 총사퇴부터 대통령 사과하고. 대통령 사과 그리고 심지어 당선자들까지 전부 다 일괄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끝났는데 200석 저지가 안 되면 100석 미만으로 받게 되면 나도 떨어졌을 거니까 일괄 사퇴해버리자! 라고 하는 개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틀 안에 캐비넷 까집니다. 조혜진도 이제. 네, 조혜진 의원이 김해시 을 후보인데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와서? 후보들의 솔직한 입장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사람은, 기존에 이쪽 경상도의 터줏대감인데, 지금, 윤석열의 윤석열과 한동훈의 돌려막기에 의해서 자기 집 내주고, 옆집에 가갖고, 어웨이 아닌 어웨이 경기, 홈인 것 같으면서 어웨이인 경기를 치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게 졸라 억울한 거야,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대로 못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나 떨어지면 당선됐던 애도 전부 다 그만둬. 정말 국회를 마비시켜버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론이라든지 지금 투표율들이 매우 안 좋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까는 또는 지금 있는 정부의 실책을 깔라고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야. 처음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 때 무서워서 못 간 거지만 이제 하나씩 달기 시작하잖아요. 막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당선 못하면 자기 인생 끝인데 이 상황에서 낮은 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나라 안팎의 심각한 위기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돌아간다 그랬잖아. 다 잘 된다며. 다 잘 된다며. 대파값도 합리적이고. 한번 볼까요? 그러던 윤석열이 어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는데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정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문제 많은 이 명성교회 가서 이 거의 극우교회거든요, 여기. 아니, 근데 여기를 갔는데, 거기 또 진태하고, 그 동네 교회에 있을 텐데, 진태하고 부겸이가 또 거기 와서 같이 사진에 꼈어요. 네. 본인은 이제, 약속하고 간 건 아니라고 하는데, 김진표. 진표하고, 김부겸. 그러니까 국회의장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부겸이가 거기 나란히 사진에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윤석열이 지금 민주당 뭐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뉘앙스가 비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은 왜 자, 아무튼 급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윤석열이 뭐 담화까지 하면서 잘 나간다고 믿었던 윤석열이 담화까지 하고 뭐 낮은 자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완전 안 어울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